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평택과 안성 그래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기 그래 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슬랭, 속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이유를 아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번까지는 계속 PPT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PPT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2주 전에 저희 제자들과 저희 회원들을 이제 오라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차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학교 강의가, 대학 강의가 있으니까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라고 그래야 비용이래야 한 10,000원, 20,000원 선 정도, 도면이 있어봐야 30,000원 선 정도뿐이 안 받는데, 제가 이제 뭐냐면은 안성 지역 분석하기, 또 그 다음에 평택 지역 분석하기, 이 두 군데 지역을 나눠서 한번 해봐 봤는데, 너무 많은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알물,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졌습니다. 이 강의 주제는 이제 황막사 회원하고 저희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이를 요약 강의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맨 땅에다가 아무 없는 백지에다가 설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보통 얘기한 한문 좀 쓰겠습니다. 이게 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굴레 축 그리는데, 제가 약 13년 전에 축 부동산 대발견이라는 책을 하나 요즘은 책 안 쓰죠. 이렇게 써놨는데 현재까지도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은 축을 보면 이해한다라고 그래서 그 축을 갖다가 제가 맨 땅에 헤딩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런 자료나 도면 없이 그냥 지역 축과 개발 방향을 분석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지금 무엇인가를 갖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면은, 또 방송에서 요즘 전문가분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죠. 미래가치 그리고 그 미래가치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개발가치나 이용가치라고 우리는 용어는 자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땅이 있다. 서울의 땅에 개발 가치가 있다, 이용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원래 서울의 가치는 이용 가치보다는 개발 가치, 개발 가치의 장점, 개발 가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격 싸움입니다. 여기가 얼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변동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가 A 지역이 1등을 하고 B 지역이 2등을 하고 C 지역이 3등을 했다라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A, B, C 1, 2, 3등급, 또 20년이 지나도 A, B, C 1, 2, 3등급을 해요. 이런 지역에서의 싸움은 결국은 개발 가치예요. 이쪽 지역에서 무슨 내용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싸움은 용적률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적률 싸움이라는 건 결국은 가격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대학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론을 이번 학기 제 과목인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거 이후에 한번 제가 대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강의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용가치라고 그러는 거는 막 이제 개발이 거의 종료가 되는 지점, 그래서 서울이 아니고 서울의 주변인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이용가치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죠. 여기 이용가치라는 건 A가 1등을 해놨는데 끝까지 1등이냐면 그게 아니고, 혹시 지금 얘기한 일정한 순서가 되면은 서열이 바뀌게 되는 게
이용가치예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라는 건 뭐냐? 현재의 A라고 그러는 거와 B라고 그러는 거와 이 C라고 그러는 거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것이 순식간에 보편적으로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 순서가 바뀌는 게 이게 미래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뭐냐? 전문가들 잘 아시는 대로 대상 부동산 하나 놓고 이 부동산의 미래가치 그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지역의 미래가치라는 거를 분석을 해줘야 이게 진짜 토지의 분석이고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상 토지를 놓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동산 컨설팅이다 우리는 교육을 제일 먼저 KPC 생산성 본부에서 제가 그 카리큘럼 만들고 시킨 장본이네요. 이걸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가져온 장본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92년도 3년도 이때에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그 부동산 컨설팅 개발론을 디벨로퍼 오시는 분 잘 아세요. 누가 지점을 먼저 분석을 합니까? 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서부터 분석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부동산 컨설팅의 기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평택이냐 안성이냐라고 그랬을 때 평택은 이미 뭐냐면은 이용가치 개념이에요. 안성이라는 건 개발가치가 아닙니다. 미래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택엔 서열이 거의 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서열이 자꾸 뒤바뀝니다. 자,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맨땅의 히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보실 때 그럴듯하시죠? 그럼 그런가 아닌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자 평택의 축을 봐보면은 평택은 보편적으로 80년대 90년대 축을 봐야 돼요. 그동안에 조용했던 평택에 8, 90년대 어떤 축이 일어나냐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평택항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포승이에요. 무슨 얘기냐? 평택역에서 포승이라고 그러는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택역 구도심에서 바로 포승이라고 그러는 데로 축의 이동이 변하는 거예요. 포승 이상하시죠? 포승의 배후도시가 그 유명한 안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의 토지 투자는 80년대, 90년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1위로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그 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걸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치가 이제 또 싹 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 어디냐면 팽성이라고 그러는 데로 바뀝니다. 이 팽성에는 그 유명한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 8군의 이전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이 이제 또 뭐냐면 팽성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2010년대서부터 이 팽성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고덕이라고 하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우리는 지제역을 갖다 중심으로 한 고덕, 브레인시티 요것이 지금 얘기하는 축이 세 번째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5년 평택 도시 기본계획을 봐보면 제1의 중앙이 어디냐면 고덕지구로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행정기관이 고덕으로 가고 삼성전자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의 이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그러면 고덕이 이제는 고덕이 1위예요. 아무도 안 쳐다봤었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봤었잖아요. 그럼 2위가 어디냐? 소위 말해서 옛날에 있었던 평택역 앞의 주변. 제가 요거를 강의할 때는 뭐냐면은 저희 제자들이나한테 강의할 때는 평택대 비전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택대 주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냐? 이걸 갖다 아니면 안중 쪽이냐? 아니면 계속 팽성 쪽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겨 놓으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이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놓고 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평택축을 갖다가 넣어놓고 봤을 때, 자, 평택을 다음번은 아니네요. 자, 평택축에서 보면은, 자, 평택을 여기다가 써놓고 보자 이거예요. 평택을 써놓고 보면은 평택축이라고 우리는 것이 그럼 그대로 해서 고덕이라고 우리는 중심으로 끝나가냐? 그 위에 그 유명한 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이가 있고 중간에 무엇가 있냐라고 우린다면은 쑥고개라고 우리는 뭡니까? 송탄, 미안합니다. 송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이는 LG입니다. 송탄은 그 유명한 쌍용이에요. 평택의 고덕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냐? 이거는 삼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굴지에 그 세 개 기업이 들어가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라고 그러면 평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감히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서부터는 고덕시대도 이제 서서히 꼭대기로 올라가면, 정점으로 올라가면 다음은 어디로 가냐? 서탄, 청북, 오송, 마지막 남은 지역에 그러냐?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어디냐? 진이라고 우리는 데다 이거예요. 그 진이를 갖다가 중요시하게 한번 봐서 이게 그 유명한 개발 가치를 보는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축의 이동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서부터는 약 한 20여 분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짧게 잡아서 이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성을 보자 이게요. 평택에서 안성을 가는 도로가 그 유명한 38선이다. 우리는 38번 국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 읍내까지 가는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대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비전동, 보통 얘기하는 평택대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택은 특이하게, 안성은 특이하게 38번 국도를 축을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안성 읍내를 지나면 그 유명한 구원파로 유명했던 보계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죽, 2죽, 3죽이다라고 하는 옛날에 죽산면이었던 이제 1죽면이었었던 것이 이제 1죽, 그 다음에 이제 죽산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안성 쪽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옛날에 죽산면, 1죽면, 3죽면, 이와 같은 세 개의 죽일면, 이게 이제 발음이 이상해서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걸 바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개의 읍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보전권역의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의 택지 개발과 그 다음에 대규모의 산업담지, 그러면서 공단의 입지를 허용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이제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봐보면은 이제 삼죽 위 쪽에 봐보면 고삼저수지, 아마 낚시를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면, 그 다음에 원곡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평택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위쪽의 지역은 뭐냐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두서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게 맨 땅의 헤딩이 이제 그겁니다. 두서없지만 땅의 개발을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땅은 계획관리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땅을 잘 보이는 거 전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저는 3번 출제했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라고 해서 땅이 보이는 거 전혀 아닙니다. 땅은 오로지 가장 유명한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와 같은 축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바로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 땅의 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쓰게 사용하는 게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을 사용을 하다가, 자, 요걸 이제 짚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다가 상업용이 정 못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에 이용은 간단하게 보면 주거용으로 이용이 안 돼. 그러면은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공업용으로 이용하다가 안 되면 창고로 이용하는 거예요. 창고 이용도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냅둬. 그냥 놔둬. 그래도 땅값은 올라간다. 라는 개념. 다시 한번, 야, 여기서 상가용으로, 상업용으로 뭘 지어볼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주거용이에요. 아니야, 이건 주거용도 여기는 안 돼. 그러면 뭐냐? 공장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공장도 안 돼. 그러면 창고용이야. 그 창고용도 못하면 어떻게 기다려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늘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평택에서 안성에서 만나는 여기가 그 유명한 원곡이라고 그러는데요. 원곡 옆은 바로 뭐냐면은 송탄이 됩니다. 근데 원곡은 산이 많은 거예요. 산이 많다가 보니까 공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곡에는 그 유명한 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곡 옆에가 지금 얘기하는 송탄이고 그 유명한 브레인시티고 들어가는 바로 어디냐? 고덕이라고 그러는데 고덕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축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 축이? 원곡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 안성시가 인구가 20여만 분이 안 되면서도 가장 특이한 것이 택지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산업용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원곡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미양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서운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집가가 많이 적어되니까 어디냐? 그동안에 창고용으로만 썼던 원곡의 산악지형을 이용한 논밭에다가 뭐를 만드냐? 택지개발, 소면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바로 뭐냐면 산업용지 개발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자, 요번에 이제 안성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요. 자, 여기가 안성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성의 축 38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가 원곡, 양성, 그 다음에 고덕, 그 다음에 삼주, 죽산 이렇게 나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 미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대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서운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일대의 대규모의 택지개발과 일본 국도에 대한 택지개발과 함께 산업용지 개발이 가능했다가 이게 축이 위로 원곡하고 양성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옆에 고덕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삼성의 고동이 그러기 때문에 땅꾼이 가장 빨랐을 때 이 강의는 아마 저희 제자들이 들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안성 강의할 때는 사람이 한 70여 명 모였어요. 평택 강의하니까 난리들이 났어요. 그 사무실이 좁으니까 그만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뭐 강의실이 아니고 이제 사무실에다가 이제 강의용 그 책상을 놔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면 첫 번 만나자마자 얘 바보더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평택의 미래가치보다는 안성의 미래가치가 많아서 안성을 강의할 때 미어 터져야지 어떻게 평택을 강의할 때 이렇게 되냐. 평택에는 개발가치가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그것이 이미 가치에 정보가치가 이미 토지 가격에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 웬만큼 거의 꼭대기점으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거다. 안성은 어떻게 되냐? 아직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미래가치가 더 높아? 그랬더니 안성입니다. 당연하지 않냐? 이게 맨 땅의 헤딩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자, 그럼 보자 이게 조금 아까 평택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봐보면은
자, 여기에 안성을 가운데, 이걸 도면을 좀 잘못, 미리 글자를 써왔는데, 안성이라고 그러는 걸 봐보면 38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원래 안성읍의 왼편 쪽으로 내려가는 거, 대덕 쪽으로 내려가는 거와, 대덕으로 내려가는 거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에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민자 사업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대덕 주변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뒤쪽에 안성 IC가 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세종고속도로와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다릅니다. 국가는 사업성은 나중이야.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쪽 보계면 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성 종합터미널과 운동장 사이에 중간에 가서 저 초등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 초등학교 앞쪽으로 지금 얘기한 인터체인지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세종고속도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정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 1번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바로 뭐냐면 오른편 쪽 낙후되어 있는 동쪽 쪽으로 세종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안성의 축이 38번에서 죽산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고삼저수지, 안성저수지, 그 다음에 서운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미양 쪽.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보면은 입장이라고 천안의 입장이죠. 경계선에서. 그래서 안성에는 세 개의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이와 같은 38번 국도 옆에다가 제가 저 도로 축을 갖다 잊어버렸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용인읍에서 남사, 이동, 남사로 해서 이동을 해서 원곡,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서운 쪽으로 빠져나가는 국도가 있어요. 그건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도죠.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축 중에 하나가 57번 축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57번 축은 여러분 그 유명해진 요즘 유명한 원삼이라는 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주교 저 신자들은 잘 아는 미린내성지 있죠. 미린내성지로 해가지고 어디냐 고삼저수지로 해가지고 보계로 해가지고 어디로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57번이 지금 얘기한 세종고속도로고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 유명한 원삼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고덕,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원곡이라는 대로 안성은 축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성은 안성에 있다가 공도로 갔다가 공도에서 미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안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얘기한 축이 자 안성읍에서 공도로 갔다가 공도에서 미양으로 갔다가 서운 미양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돌다가 어디냐 원곡으로 해서 양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삼저수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옆에가 그 유명한 고덕의 삼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양성면에 최근에 어떻게 되냐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여름 지나서 8월인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 있는데 어디냐 한국화약에서 한화에서 하나도시개발 여러분들 뭐 유명해서 잘 아시죠. 하나도시개발에서 약 27만 평인가 되는 규모의 바로 IT 산업단지를 또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IT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안성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안성에 있는 축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도로 갔다가 미양으로 갔다가 이젠 다시 세종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어느 쪽 57번 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고삼하고 양성 쪽으로 지금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원삼은 원래가 바로 옆에 있는 송탄이나 고덕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바로 옆 동네니까요. 받아서 개발이 된다 그러지만 그동안에 안성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고산면하고 양성면이죠. 근데 두 군데 지역이 가장 최근에 뜨겁게 달라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맨 땅의 헤딩이다라 우리는 지역 추계 개발을 갖다가 놓으시고 한번 가서 보셔요. 보시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맨 땅에 헤딩하기로 해가지고 아주 20분 이내로 되도록이면 강의하려고 했는데 한 2, 3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 황막사 다음에 들어오면은 검색을 하세요. 다음에서 황막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어디 그 외부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거 나가지 않는 이상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어차피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이제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아주 가벼운 걸음으로 또 가볍게 강의를 듣게끔 해놔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검색어로 황막사 치시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맨 땅에 헤딩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양성면하고 고산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